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크고 작은 이슈들을 파헤치며 세상을 간접 체험해보는 저희는 시사톡톡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모든 살려고 하는 의지에게 자신에게 부여했던 생명의 경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또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자기 안에서 경험한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증진하며 생명을 고양시키는 것을 선으로,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에 해를 끼치며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악으로 본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다. 슈바이처의 Out of My Life and Thought 중에서 인용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DJ 송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시사 이야기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나무입니다. 오늘도 알찬 시사 소식 송아님과 라미님 함께 전달해 드릴 건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톡톡 청취자 여러분, DJ 라미입니다. 오늘 6화 최선을 다해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부터 좀 슬픈 소식이 있어요. 아하, 뭐죠 이게? 바로 시사톡톡보가 한 회차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그런 슬픈. 세상에나. 진짜 벌써 6회라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첫 녹음 때부터 뚝딱댔던 게 어제 같은데 네. 벌써 이제 6화라니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네요. 네, 진짜 정말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소중한 저희 시사톡톡인데 네. 이렇게 시작부터 조금은 우울한 소식 들려드리면서 6화를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여름이 올 듯 갑자기 확 더웠다가 어떤 날은 또 갑자기 두꺼운 옷을 입고 싶은 만큼 추웠다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 감기에 잘 걸리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렇죠. 요즘 감기에 걸리면 코로나가 의심되어서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그건 또 그렇네요. 네. 밖에서 기침하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기도 하고 우리 DJ분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식톡 DJ들 지켜. 네. 물론 청취자분들도 건강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네, 일이죠.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럴 때 뜨끈한 국물을 먹으면서 힐링해야 하는데 우리 DJ분들은 최애 음식, 최고로 애정하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또 이런 최애 음식 토크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또 진행병자로서 네, 이제 네. 친구들이랑 있을 때 평생 뭐만 먹기 오. 아니면 이제 또 평생 뭐 못 먹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마다 나온 결론은 저는 일단 국물 있는 요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식? 네. 한식 중에서도 된장찌개? 너무 디테일한가요? 너무 좋죠. 네, 오늘의 TMI였던 걸로. 네. 네. 저는 좀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고 느끼하고 좀 달달한 음식을 못 먹는 입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약간 좀 맛을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어른 식성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애 음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이제 하나만 고르자면 회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송아님의 최애 음식은 회였던 걸로. 네. 그 중에서도 이 회를 그 와사비 풀어서 그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맛잘알이셨네요. 그쵸. 진행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맛잘알까지.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그런 걸로 하고. 진짜 근데 말하는데도 계속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군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샤브샤브인데요. 아하. 칼칼한 국물에 각종 야채와 버섯을 넣고 샤브샤브용 고기까지 곁들여서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샤브샤브 집이 있는데 네. 정말 한 달에 3-4번은 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3-4번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사실 10번도? 10번도? 네. 좀 줄여서 말해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되나요? 어딘지. 그 동아대 근처에 네. 등촌 샤브 칼국수라고. 등촌 유명하죠. 네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가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네. 근데 또 지금 녹음 시간이 오후 7시죠. 그러니까요. 다들 근데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벌써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픈데 저도 네. 퇴근하고 바로 와서 더 그런 것 같네요. 라미님은요? 저도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라 아유, 저녁을 못 먹고 지금 녹음을 그쵸, 하고 그쵸. 있네요. 네. 바쁘다 바빠. 바쁘다, 라운 사회. 바빠. 너무 바쁘다.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좀 배가 고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또 요즘 급변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음식 섭취의 트렌드도 함께 변화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채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화 주제는 채식주의,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인데요. 여러분 근데 채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쵸. 어느 정도는? 조금? 조금, 네, 다들 그냥 조금.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정도만 아는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전 화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도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요. 이제 채식이 마케팅 영역에서도 좀 중요한 요소로 많이 언급될 정도로 네.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 주변에서 채식주의자라는 단어도 정말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채식주의자를 나타내는 베지테리언이라는 단어는 채소를 뜻하는 베지터블과 사람을 뜻하는 리언이 합쳐진 단어로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채식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채식은 어떤 식품까지 섭취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7개로 나뉩니다. 야, 7개나 나뉘나요? 네. 와. 차례로 플렉시테리언, 폴로, 페스코, 락토 오보, 락토, 비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단계는 플렉시테리언인데요. 이 플렉시테리언은 채식 중에서도 강도가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엄격한 수준의 채식을 실천하지 않는데요. 유연한을 뜻하는 플렉시블과 베지테리언의 합성어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고기를 섭취하기도 하면서 섭취하게 된다면 공장식이 아닌 자연에서 자란 동물의 고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채식이라는 사실에 좀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처음 한 사실이에요. 네. 두 번째 단계는 폴로 베지테리언입니다. 이는 우유, 달걀, 생선, 조류의 고기까지 섭취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와 차별된 점이 있다면 이 식단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과 같은 붉은 살류의 고기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조류 고기까지 먹는 것도 채식주의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네, 이제 채식의 세 번째 단계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입니다.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일반적으로 고기라 칭하는 것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을 나타내지만 네. 달걀이나 유제품 그리고 어패류의 종류는 섭취하는 유형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제 흔히 채식주의자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많이 선택되는 유형이라고 하고 이제 생선 등의 섭취를 통해서 이제 채식으로부터 오는 단백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는 락토오보 베지테리언입니다. 이게 우유를 뜻하는 락토와 계란을 뜻하는 오보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과 달걀, 그리고 꿀처럼 동물에게서 나오는 음식도 섭취합니다. 전 단계인 페스코 베지테리언과는 생선마저 먹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부터 살아있는 생물은 먹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단계는 오보 베지테리언입니다. 아까 설명해서 락토만 빠진 단계인데요. 계란과 채소만 섭취하는 채식의 종류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락토 베지테리언입니다. 이는 네 번째 단계에서 오보만 빠진 단계이고 다섯 번째 단계와 반대로 유제품과 채소만 섭취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육류, 해산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단계마다 다 특징이 다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채식주의의 마지막 단계로 소개해드릴 용어는 비건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용어들 중에서 비건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네, 비건이라는 단어는 1994년 영국의 도널드 왓슨에 의해 제안된 단어로 고기뿐만 아니라 계란, 유제품, 벌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이제 최근에는 이 비건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가죽이나 모피, 그리고 동물의 체액이나 피부 등을 넣어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미가 점점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계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단계마다 뭔가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되게 다르고 저희가 생각했던 채식이랑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식을 대체 왜 하는 것인가? 그 채식의 이유와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라미님, 그 채식을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네. 채식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 분야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동물권 향상이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확실히 과거에 비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공장식 축산업의 동물권 침해를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옥자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에서 더욱 나아가 자연 친화적으로 길러낸 육류라도 결과적으로 동물의 삶을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네. 동물의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라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물권이 보호된다는 것도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이제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해요. 네. 한 해 생산되는 곡물 중 인간이 소비하는 양이 40% 정도라고 하는데 나머지 40% 정도는 인간이 먹을 동물의 식량으로 사용된다고 해요. 네, 이 불필요한 곡물 소비를 위해서 끊임없이 숲이 개간되어야 하고 네. 농지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100g의 단백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소고기는 약 34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두부를 통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6kg 정도의 이산화탄소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배가 넘는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또 채식은 인간의 건강에도 큰 장점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다이어트와 식단 조절 등의 자기 관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전 세대의 경우 육류 섭취가 단백질 섭취 및 학생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 채식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유명 프로 운동선수 중에서도 채식으로 강한 신체를 얻은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을 위해 육류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중은 적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채식을 통해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치 소비란 소비를 통해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소비인데요. 소비가 단순 소비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행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소비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서 가치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는데요. 국내 최대 채식 온라인 쇼핑몰 채식 한끼몰을 운영하는 비욘드 넥스트의 박 대표는 회원 중 여성 비중이 70에서 80%, 2030 비중은 60에서 70%쯤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미님이 소개해주신 사례를 보니까 이제 가치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미닝아웃 소비 트렌드 네.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라미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채식을 한다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동물권, 환경 파괴 등의 가치를 담은 소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채식도 마냥 이제 좋은 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개가 들어있지만 필수 아미노산 9개를 모두 충족하는 식물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채식주의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쌀이나 콩과 같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섭취했을 때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얻을 수 있고 동물성 단백질보다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채식에 대한 지지 의사를 막 밝히고 있다고 하네요. 네, 관련해서 또 트레이너 김현지 씨는 육식이나 일반식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할 수 있는 요리 가짓수가 훨씬 늘어나고 식탁이 훨씬 풍성해진다라면서 채식을 하면서 결핍된 식탁이 아니라 훨씬 풍부해진 식탁이 됐다는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의 이야기만으로도 채식을 실천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채식과 관련해서 세계 비건의 날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네. 채식주의가 세계화되면서 세계 비건의 날이 생겼는데요. 매년 11월 1일로 1994년 비건 소사이어티의 루이즈 월리스가 제정했습니다. 비건 소사이어티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1994년 11월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채식주의 단계에 대해 언급했던 도널드 왓슨 기억나시나요? 네. 시험 문제인가요, 이거? 거의 네. 선생님.
도널드 왓슨과 엘시 쉬리글리와 친구들이 고기를 함께 먹지 않는 것과 동물성 제품을 먹지 않는 것의 차이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비건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유제품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네, 라미님께서 말씀해주신 세계 비건의 날에는 비건 축제도 같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축제에는 비건 먹거리, 옷, 가방, 신발, 그리고 비건 관련 정보 데스크 등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비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아직 한국에서는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고 저희의 소망 중 하나였죠. 외국으로 여행 가는 일 네. 맞아요. 생기면 비건의 날 축제도 한번 참여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네요, 되게. 네. 근데 진짜 조금 충격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이게 11월 1일은 비건의 날이면서 동시에 한우의 날이기도 한대요. 어머. 대화합의 날인가요? 네. 약간 비유를 굳이 하자면 뭔가 크리스마스랑 석가탕신일이 같은 날인 느낌? 네네. 그러니까 정말 우연이죠. 때문에 그 매년 11월은 시작부터 기싸움이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는 채식주의자의 뜻과 채식의 단계, 장점, 세계 비건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비건 인증단체인 이브 비건과 비건 브랜드, 그리고 비건 음식 레시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시사 소식을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1분 톡톡 듣고 오시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아보는 1분 톡톡 5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검찰소장 등을 강력히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데에 지적하면서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UST의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연 20%의 수익률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폰지 사기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의 가치를 $1에 고정하는 데 활용되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런데 테라폼 랩스가 보유한 루나를 할인된 가격에 팔아 약속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데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루나는 외부에서 더 많은 돈을 끊임없이 투입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유사 연구기관인 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허위로 발급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13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건거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공사 원주지사 직원들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경기 충청 경상 전남권의 24개 지사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로 보고 조사를 곧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타 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오르며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는 15일 BTS가 톱 듀오 그룹,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세일송 등 3관왕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BTS는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는 등 이 시상식과 인연이 깊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상 5월 셋째 주 1분 톡톡 마치겠습니다. 네, 1분 톡톡 잘 듣고 오셨나요? 네. 네, 바로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에도 비건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1부에서 최근에는 비건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가죽, 모피, 동물의 체액이나 피부 등을 넣어 만든 화장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동물이 활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비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죠. 식품 쪽 사례인데요. 네. 네, 먼저 저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오뚜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 네. 네, 5월 11일 오뚜기는 채식 수요 증가에 따라 비건 전문 브랜드 헬로베지를 론칭했다고 하는데 네. 네. 헬로베지의 첫 제품으로는 육류를 넣지 않은 채소 가득 카레 그리고 오. 채소 가득 짜장을 출시했다고 해요. 이거 너무 익숙한 메뉴 아닌가요? 네. 카레와 짜장 이거 맞죠. 오뚜기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쵸, 그쵸. 네. 네, 채소 가득 카레는 새송이버섯, 병아리콩, 토마토, 샐러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채소 가득 짜장은 표고버섯, 완두콩, 감자, 양파 등의 건더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오뚜기 관계자는 빠르게 확산하는 채식 문화에 발맞춰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고 카레와 짜장을 비건 제품으로 출시했다며 앞으로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선보이며 브랜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오뚜기에 이어서 정말 익숙한 브랜드죠. 비비고에서도 비건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오뚜기의 헬로베지와 같이 CJ 제일제당에는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인 플랜테이블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선보인 비건 인증을 받은 100% 식물성 비비고 만두는 선보인 지 2달여 만에 수출국을 10개로 늘리면서 이 K푸드 세계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또 K푸드 그 중에서도 또 비건 식품이라고 하니까 괜히 또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것 네. 같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K. 네, 오늘도 한껏 취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드러운데요? 네, 또 요즘에 이제 헬스나 홈트 같은 자기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헬스하면 프로틴 음료가 많이 생각나실 텐데 네. 이제 3일 제약의 웰니스 브랜드 1일하우에서는 100% 비건 프로틴 음료인 1일하우 프로틴밀을 출시해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 네. 1일하우 프로틴밀은 단백질은 높이고 지방은 낮춘 식사 대용 프로틴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GMO 프리 대두 단백, 완두 단백, 쌀 단백 등과 같은 100% 식물 단백질만을 혼합한 음료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인지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으로 칼로리 부담까지 낮다고 하네요. 저 너무 홍보하듯이 얘기를 했나요? 여기서 약간 그 모먼트가 나오시는 것 나오는 같은데요. 건가요? 다행이네요.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의류입니다. 비건 관련해 새로운 기업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플러스앤 파트너스입니다. 플러스앤 파트너스는 친환경 신소재 제품들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초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플랫폼 에코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코그램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가치 소비를 경험하는 친환경 컬처 플랫폼인데요. 네. 이 에코그램은 자사 브랜드인 디어라이프와 함께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브랜드들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입점 브랜드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비건 레더, 한지 소재, 선인장 가죽을 사용한 친환경 원단으로 유명한 비건 타이거, 비건울 사용, 데드 스톡과 오버스톡 원단을 업사이클링한 의류들을 선보이는 홀리 넘버 7, 국내 유일 사과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마르앤제이 등의 국내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입점된 해외 브랜드에는 세일링 후 버려지는 도체 원단으로 만든 이탈리아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도모제로 대나무 안감과 리사이클 폼 등으로 만든 영국의 순수 비건 스니커즈가 있는 로키, 윤리적 패션을 보이며 지속 가능 패션을 주제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MZ세대를 위한 가치 소비 제품을 만드는 캐주얼 스트리트 브랜드인 디어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 브랜드를 모아놓은 의류 플랫폼들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비건 브랜드만 모아놓은 플랫폼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라미님과 성환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제 친환경 소비가 더 이상 몇몇의 소수에게만 중요한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여기에 이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엔데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또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백화점들은 일상 속 친환경 제품 생산부터 포장, 구매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소비의 전반적인 부분을 독려하면서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요. 역시 정말 전 세계적인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화장품인데요. 최근에 그 화장품 광고들을 보면 비건 인증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실제로 비건 화장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7조 원으로 추산되며 2025년에는 약 2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환경을 생각한 윤리 소비를 실천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업체들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송아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기업 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비건 화장품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했을 때 지난 4월 비건 화장품 브랜드 빅데이터 466만 670개와 비교했을 때 현재 14.03% 정도로 데이터가 증가했다라고 전했다고 해요. 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브랜드 소비는 1.20%, 브랜드 소통은 15.19%, 브랜드 확산은 18.42% 정도가 상승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비건의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의류나 화장품과 같은 물건에 비건이라는 특징이 붙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이 기준을 어디에서 지정하는 것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해요. 약간 주기사톤 아닌가요, 방금? 역시 신문방송학과의 미래는 네. 밝다. 네. 밝다. 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현재 국내 화장품법상 비건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반전인데요? 네, 충격적이죠. 네.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제조업체마다 다양한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만 법으로 인정하는 비건 화장품의 필수 원재료나 정확한 명칭, 수치, 관련한 기준은 전무합니다. 반전인데요. 네. 네, 라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인증에 드는 비용이나 갱신 시기도 기관마다 조금 너무나 상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일부 기관은 화장품 기업 매출에 따라 인증 비용을 책정하기도 하고 네. 이게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용을 다시 내고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해요. 네, 이 비용이 또 약 45만 원에서 크게는 420만 원까지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대다수는 생산 공장에 대한 실사 대신 서류 심사 정도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매번 서류 심사에 들이는 비용과 비건 인증 마케팅 비용은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인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브 비건입니다. 이브 비건은 비건 프랑스 협회가 설립한 비건 인증 단체로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 섬유, 건강 보조제들, 비건 제품에 대한 인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브 비건은 현재 유럽 전역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할랄이 종교 인증이라면 비건은 윤리적 소비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1차 심사는 고객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인증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이브에 제출하고 이브에 의해 사전 가이드된 기준에 따라 사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진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단계가 끝난 이후 이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이브는 지체 없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추가 문서 또는 서류상 수정해야 할 부분 등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네, 라미님이 말씀해주신 심사 2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을 받으면 또 몇 가지 혜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브 인증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제 제품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좀 증대된다는 점. 네. 그걸 통해서 국내와 국제 시장에서 다양하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확실한 인증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유통업체와 비건 전문 소매상의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는 게 또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브 자체의 맞춤형 컨설팅 및 평가 관리로 인한 회사의 대외적 평판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라고 말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나요? 장점 많을수록 좋죠. 맞아요. 네. 네, 이 국내에서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화장품들에는 와일드 보틀의 노르딕 워터 에센스 패드, 슈아멜의 바디 케어 세트 등이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인증 기관에는 비건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는 1944년 11월 출범한 비영리 단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비건 조직입니다. 7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비건 개념과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인증 기관으로는 V라벨이 있습니다. V라벨은 1970년대 초 이탈리아 베지테리언 협회에서 세운 기관으로 제1회 유럽 베지테리언 회의에서 라벨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V라벨의 잎사귀 모양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며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샘, 달바, 메디필 등 다양한 브랜드가 V라벨을 취득했습니다. 네, 앞으로 브랜드를 볼 때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인증기관을 좀 주의 깊게 확인하면 청취자분들이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위에 비건 식품들을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우리 라온에어 DJ분들이 가진 비건 식품 레시피 하나씩 뭐 오늘 풀어보나요? 좋죠. 좋습니다. 공유해봅시다. 네, 다들 메모할 준비는 되셨죠? 필수 교양이죠. 네, 필수 교양. 네, 제가 공유할 레시피의 음식은 가지 갈비 덮밥입니다. 갈비가 들어가나요? 네, 그쵸. 근데 갈비는 고기가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고기 없는 가지 덮밥이거든요. 재료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지, 다진 마늘 2분의 1 티스푼, 대파, 설탕 1티스푼, 간장 3에서 4티스푼, 참기름 1티스푼, 후추, 깨소금 약간, 물 1티스푼, 식용유, 밥입니다. 이게 우선 가지를 최소 0.5cm의 두께로 두텁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파를 얇게 다진 뒤에 다진 마늘, 설탕, 간장, 참기름, 후추, 깨소금, 물을 넣고 잘 섞어주고요. 다음에 이 용기에다가 가지를 깔고 양념을 골고루 뿌려서 재워둡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후 양념에 재워둔 가지를 앞뒤로 뒤집어가며 익힙니다. 이때 가지가 은은한 갈색빛이 돌면 용기에 남은 양념을 마저 붓고 조리듯 끓인 후에 밥 위에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게 양념이 살짝 까다로워서 그렇지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머릿속으로 확확 그려지는데 그쵸.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퇴근하고 저녁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송아님을 이어서 저도 한번 제 레시피 한번 공개해 볼 것 같은데 네. 제가 공개해드릴 레시피는 건두부 들깨 크림 파스타입니다. 크림 파스타 맛있겠다. 너무 좋죠. 네, 재료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파스타 80g, 건두부 또는 면두부 30g, 들깨 2스푼, 양파 4분의 1 조각, 그리고 송이버섯 2분의 1개, 두유 2분의 1컵, 된장 1티스푼 준비하시고 갈릭 파우더 1티스푼 준비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니언 파우더 1티스푼, 이스트 1스푼, 올리브 오일 1스푼, 후추 약간이 필요한데요. 네. 벌써 침이 계속 나오네요. 재료 소개를 하다가 맛있겠다. 쉽지 않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까지 이제 공개를 해보자면 네, 파스타면은 잠깐 삶아두시고 건두부는 살짝 데쳐서 옆에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에 다진 양파를 볶아주고 양파 향이 올라올 때쯤 버섯을 넣고 양파 기름을 잘 배도록 볶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유, 된장, 갈릭 파우더, 어니언 파우더, 이스트를 넣어주고 약불에서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게 저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두유가 약간 졸여지면 준비해두었던 파스타면과 건두부를 넣어주고 소스의 맛을 보면서 이제 취향에 맞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인이죠. 들깨를 넣고 소스가 적당히 졸여지면 그릇에 담아 먹으시면 될 것 같은데 송아님의 레시피보다는 조금 뭔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레시피였지만 이게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너무 다행이네요. 네.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두 분이 맛있는 음식을 알려주셨으니까 저는 디저트를 소개해볼게요. 디저트 중요하죠. 바로 콩 쿠키입니다. 재료는 볶음 콩가루 100g, 박력분 100g, 아몬드 가루 50g, 자일리톨 설탕 50g, 소금 한 꼬집, 베이킹 파우더 2g, 알룰로스 또는 올리고당 80g, 식물성 오일 80g, 아몬드 브리즈 또는 두유 40g입니다. 우선 식물성 오일, 아몬드 브리즈, 알룰로스,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끈적해질 때까지 섞습니다. 음. 끈적해진다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이면 콩가루, 박력분,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를 채쳐서 넣고 주걱으로 11자를 그어가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뭉쳐지면 손으로 잘 뭉쳐주시고 이 과정에서 너무 안 뭉쳐지면 알룰로스를 추가하거나 아몬드 브리즈를 좀 더 추가해 뭉쳐줍니다. 비닐에 감싸서 30분 냉장고에 휴지시킵니다. 꺼내온 반죽을 밀대로 밀어 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포크로 찔러서 모양을 내어주고 예열된 오븐에 170도에서 15분, 18분 구워주시면 맛있는 콩 쿠키가 완성됩니다. 오늘 또 시사톡톡인 줄 알았더니 백종원의 요리교실. 그러니까요. 시사톡톡의 요리교실로 하는 걸로. 네. 이 레시피들 너무 자세하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배고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침이 넘어가서 그렇죠. 녹음이 힘든데요. 네, 침 좀 삼키고. 네. 네, 두 분이 이야기해주신 비건 레시피 꼭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인터넷에 비건 레시피를 검색해보면 정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건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DJ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비건에 대한 시사 소식도 전달하고 맛있는 비건 레시피까지 전달하니까 역시 믿고 듣는 라운에어지 않나. 네. 그쵸? 이제 이렇게 시사톡톡을 통해서 유익한 소식들 전달해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또 다시금 오프닝 때 이어서 슬퍼지는 것 같은 오늘이네요. 네. 그래도 저희 마지막까지 힘내서 시사 소식 밝게 전달해 주는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제가 비건 레시피를 설명드리면서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늦은 시간에 녹음하는 거라 더 배가 고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채식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이번 녹음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채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채식이냐 고도 물어봐야겠습니다. 너무 교수님 같은데요, 방금? 아니, 항상 학생은 저는 혹시 어떤 채식이니? 항상 저는 왜 교수의 역할인지 네, 오늘도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채식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채식에 조금 관심이 생기셨을까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막간을 이용해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산골에 사는 어린 소녀 미자는 옥자라는 슈퍼돼지와 10년간 함께 자라왔으나 할아버지가 금덩이와 옥자를 바꿔버려 뉴욕으로 팔려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똑똑한 미자가 옥자를 구해내기 위해 멋진 여정을 해나가는 이야기랍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먹는 육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오늘 6화 채식주의,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다음 마지막 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시사톡톡 시즌 4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PD 임재원, 작가 우시연, 진행의 심송민, 박성진, 박주경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음악, 나만 알기에 아까운 곡들, 우리 같이 들어봐요. 띵곡사무소 Drop the Beat. 누구나 한 번쯤 가수처럼 멋지게 노래 부르는 자신을 상상해 봤을 텐데요. 누구나 가수가 될 수 있는 노래방, 여러분의 애창곡은 무엇인가요? 저희 띵곡사무소에 오셔서 같이 좋은 음악 공유할까요? 띵곡사무소 6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띵동이들. 메인 DJ 나니입니다. 벌써 띵곡사무소가 6화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마치면 라오너의 9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너무 연기 톤 아닌가요? 얼마 안 남은 만큼 더 열심히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띵동이들 끝까지 함께해요. 네. 이번 주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DJ분들 6화 녹음 전까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첫 대면 녹음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녹음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떨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말도 빨라지고 실수도 많았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 녹음 때는 떨지 않고 하려고 연습도 하고 네, 중간고사 끝나고 조별과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시즌이라 과제도 열심히 했답니다. 맞아요. 저도 대면 녹음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긴장도 되고 말도 빨라지기 때문에 호흡도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역시 녹음실이 좋긴 하네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다들 그렇겠지만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한시도 쉬지를 못했는데요. 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여튼 그냥 너무 저한테 휴식을 주고 싶어서 짬내서 좀 쉬었는데 그때 너무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었거든요. 또 평소에도 노래방 가는 걸 좋아했어서 정말 힐링하고 왔습니다. 노래방 너무 좋죠. 저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 띵곡 사무소 6화에서 다뤄볼 주제는 노래방과 관련된 주제예요. 바로 노래방에선 나도 빌보드 가수입니다. 네. DJ분들은 언제 처음 노래방을 가봤는지 그리고 노래방에서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처음이라 이게 정확한 기억이 맞나 싶기는 한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부모님 없이 친구들끼리 간 거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절쯤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기서 그 한창 엑소의 12월의 기적을 친구들끼리 좀 열창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노래 연습장에 갔는데 그 당시엔 좀 제가 좀 컸다? 이런 기분을 좀 느꼈던 것 같네요. 와, 12월의 기적 또 엄청 인기 많았던 곡이죠. 네. 너무 추억 돋네요. 네,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쯤 처음 코인 노래방에 가봤던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랑 함께 가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괜히 잘 부르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고 싶은 마음에 노래방을 위한 노래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한 기억이 나네요. 네, 주로 방에서 혼자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어요. 하루는 노래가 너무 잘 불러져서 작게 열창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엄마한테 밤에 시끄럽다고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띵똥이들 저처럼 밤에 고성방가 하지 말고 작게 부르거나 꼭 노래방에 가서 부릅시다. 그쵸. 노래 연습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두 분과 비슷하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노래방을 처음 갔었던 것 같아요. 시내에 가서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서 사촌 오빠를 만난 거죠. 되게 많이 어색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땐 그 오빠가 고등학생이어서 되게 커 보이고 그쵸, 어른 같아 그쵸. 보였거든요. 네, 그쵸. 초등학생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어른같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코인 노래방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 괜히 무섭고 그랬거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렸을 때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으로는 상황별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화처럼 신박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네. 다들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학교나 회사 등 단체 회식 자리에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띄울 수 있을까? 입니다. 라미님이라면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건가요? 저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친한 친구들이면 네. 신나는 노래 부르면서 방방 뛸 수 있는데 회사 사람들과 회식 자리라 그래도 뭐 회식이면 술도 좀 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회식 자리니까 저보다 윗분들도 계실 테니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신나는 노래여야겠죠? 네. 최신 노래는 아니지만 누구나 아는 유명한 곡으로 부를 것 같아요. 바로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를 부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노래 락 장르에 엄청 신나잖아요. 그쵸. 회식 자리에 완전 제격 아닌가요? 네. 맞죠. 완전 제격이죠. 역시 센스 있는 성공이네요. 그럼 다음으로 송아님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좋아하는 친구와 노래방을 갔다. 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노래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송아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건가요? 저는 뭔가 그 스윗한 멜로디나 가사를 가진 곡보다 그 네.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음.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좀 우중충한 발라드라도 좀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일명 노래방에서 내 노래 실력 뽐내기. 약간 그런 건데 제가 항상 부르는 곡이 정해져 있어서 그중에서 좀 고를까 하는데 제가 성시경님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다들 아실 텐데 성시경님의 너의 모든 순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또 마침 가사도 스윗한 곡이네요. 약간 그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아시죠? 네네. 약간 제 짱남이 저한테 너무 올 것 같나요? 아, 왜 다들 맞다고 네. 짝사랑 실패. 제가 아직 송아님이랑 제대로 노래방에 안 가서 완곡을 듣지 못했는데 네네. 나중에 같이 노래방에 가면 꼭 송아님이 부르는 너의 모든 순간 들어보고 싶네요. 네, 불러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나니님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고음 불가인 나, 무난하게 완곡할 수 있는 곡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엔뿌삐의 발랄한 나니님이 어떤 곡을 선택하실지 궁금하네요. 나니님은 어떤 곡을 부르실 건가요? 우선 제가 고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불가까지는 아니라서 네. 고음을 뽐내고 싶을 때 부르는 곡은 에일리의 얼음꽃이라는 노래입니다. 너무 좋죠. 네, 목 상태가 좋거나 지르고 싶을 때 꼭 부르는 곡이라 질문과 핀트가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네, 조금 자신 있나 싶어요. 자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자신 있습니다. 다음에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는 간단한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홍코노 vs 다 함께 노래방 가기입니다. 우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다 함께 노래방 가기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일단 노래방을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앵뿌비인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건 고민의 여지도 없이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혼코노요. 네. 다음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저도 홍코노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혼자 가는 것도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라미님 말씀대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평소에 그 못 불러본 노래도 부르면서 좀 실험 정신까지 태우는 맞아요. 그런 느낌. 네. 실험 정신까지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회식을 가면 저 혼자 노래방을 가야 되는 거죠? 아니요. 이제 각 방에 들어가서 각자 실험 정신을 태우는. 근데 또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저도 노래 연습을 목적으로 한번 홍코노에 꼭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미리 부를 노래 정하기 vs 그때그때 생각해서 부르기입니다. 이건 성향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인기 차트를 내리면서 예약을 하거나 갑자기 들을 때 문득 생각나는 노래를 불러요. 약간 옆방에서 나오는 노래라던가 맞아. 그 노래방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 네네. 맞아요. 이거 불러야겠다 하고 생각 없이 예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술 마시면 댄스 가수이자 래퍼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인기 차트에서 댄스나 힙합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아는 곡들을 주르륵 다 예약을 하고 다 같이 놀자판이랍니다. 예를 들자면 빅뱅 메들리처럼? 좋네요. 어때요? 저랑 한번 같이 가실래요? 네, 좋죠. 좋아요. 재밌게 놀아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라미님은 어떤 쪽이신가요? 저도 나니님이랑 똑같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만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생각나는 게 맨날 똑같아서. 뭐 아이유님 노래나 박혜원님 노래 뭐 이런 발라드 쪽을 되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어려운 노래. 네, 어려운 노래. 그냥 지르고 싶어서. 저는 그 앞사람이 부르고 있을 때 제 차례 때 뭘 부를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이 노래가 맞나 싶으면 옆에서 멜론으로 찾아서 이렇게 귀에 이렇게 대가지고 그래 이거 하면서 계획하기도 하고 이제 항상 상대방 곡이 끝나면 뭔가 저는 뭐 부르지 하면서 제가 빨리 고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 고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간 끌면은 좀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놓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와, 송아님은 노래방에서도 계획적이시네요. 역시. 네. 혹시 노래방 가기 전날 집에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살짝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가기 전에 왜냐면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할 때 이 곡을 부르고 싶어서 노래방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역시 제이. 네. 그럼 다음으로 이번 밸런스 게임 주제는 감성파 vs 댄스파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노래방 메이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송아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좀 국룰이 있는 게요. 노래방이 만약에 뭐 90분이 주어졌다 하면은 60분은 발라드, 나머지 뒤에 30분은 무조건 댄스로 하거든요. 다들 이런 비율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그만큼 이제 감성파와 댄스파 모두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이제 노래방 가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 갑자기 MBTI가 I에서 E로 바뀌는 그런 느낌? 여튼 이제 그나마 하나를 좀 고르자면 감성파인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발라드를 조금 더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송아님이랑 똑같은데 저도 감성파요. 댄스 노래를 싫어하는 건 전혀 아닌데 주로 노래방이 아니라 코인 노래방을 가다 보니까 발라드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래방 가면 2-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댄스 파티 열기도 한답니다. 댄스 파티 여는 모습이 갑자기 상상이 상상하시나요? 직접 저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감성파에 좀 가까우시네요. 네. 아까 위에 이야기를 보고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술을 안 마셨을 땐 감성파, 술 마셨을 때는 댄스파입니다. 술을 안 마실 때는 보통 라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인 노래방을 가고 술을 마셨으면 노래 주점으로 가기 때문에 주점을 가면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발라드로 예열을 한 곡씩, 두 곡씩 해준 다음에 댄스 파티를 열게 되죠. 맞아요. 축구왕 슛돌이 이런 노래 아세요? 네? 축구왕 슛돌이? 그 빠빠빠빠빠빠빠빠 하는 건데. 네네네. 요즘은 알 것 같아요. 네, 노래 주점에서 이걸 술 게임으로 이걸 한다더라고요. 그런 그 노래 음에 맞춰서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하고. 네, 저도 주점에 이번에 갔는데 그 문화에 좀 충격을 먹어서 6배속으로 해가지고 비트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계속 술을 먹는 어머. 그런 게임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노래 부르는데 친구 끼어들기 허용 vs 불가능입니다. 우선 저부터 대답해보자면 노래 부를 때 친구가 끼어드는 거 별로 상관없거든요. 아예 한 파트도 안 주는 게 아니라면 또 혼자 완곡하기 힘들어가지고 같이 부르는 걸 더 좋아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송아님은 어떠세요? 이거 약간 속된 말이어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쌉 불가능. 아니 뭐 차라리 이제 같이 부를래? 나눠서 부를래? 하면은 저는 흔쾌히 같이 부르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 없이 제가 막 심취해가지고 막 부르고 있는데 끼어들거나 특히 화음 진짜 좀 킹받더라고요. 근데 또 댄스곡이면 진짜 상관없어요. 댄스곡은 원래 좀 다 같이 즐기자고 부르는 거니까. 네. 저도 댄스곡이나 신나는 곡은 끼어들어도 정말 괜찮은데 발라드 같은 노래는 끼어들기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송아님 말처럼 차라리 나눠 부르면 좋은데 혼자 막 노래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는데 파트를 뺏기면 진짜 킹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뺏기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냥 저도 뺏기기 싫어서 같이 부릅니다. 저도 그냥 내가 더 크게 부르겠다. 너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로 묻히게 만들겠다. 마이크 막 갖다 더 대고 가까이 대고 막. 두 분 다 노래방에 정말 진심이시네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뺏지 않기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에코는 무조건 빵빵하게 vs 에코 빼기입니다. 저는 노래 부를 때는 에코를 기본대로 부르고 랩할 때는 에코를 아주 많이 낮추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제가 힙합 진심녀 아닙니까? 네, 맞죠, 네. 맞죠. 하지만 모두가 아는 유명하고 재밌는 곡들로 부르기 때문에 혼자 진지하게 힙합의 세계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 싫어요. 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중요해요, 네, 이거. 혼자 너무 진지하게 내 거 들어봐봐 이러고 있으면 약간 갑분싸 된다고요. 맞아. 네, 그럼 라미님은 어떠세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라드를 많이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에코가 적은 게 좋더라고요. 네, 특이하잖아요. 뭔가 제 목소리를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자신감. 가수? 네.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에코 조절도 하고 마이크 음량도 노래 소리랑 많이 차이 안 나게 조절하는 편이에요. 완전 누가 보면 가수인 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노래방에서만큼은 제가 가수가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 에코 그대로 가거나 한 뭐 1에서 2 정도? 뭐 필요에 따라서 올리는 것 같아요. 에코가 또 사실 노래방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생목으로 부르는 노래를 들을 자신이 없거든요. 에코야 도와줘. 그쵸. 에코가 또 노래방의 묘미죠. 네. 에코 아주 소중하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DJ분들이 인기 차트에 있는 노래 말고 각자 네. 검색해서 꼭 부르는 애창곡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띵똥이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우선 제가 먼저 선곡해보자면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아시나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예약했을 때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오르고 같은 도입부도 너무 좋고 조금 높긴 하지만 아이유님과 다른 느낌으로 부르는 제 18번 곡인 것 같아요. 가사 집중해서 울 것처럼 부를 때도 있답니다. 완전 이별 노래 아닌가요? 나만 몰랐던 맞아, 이야기. 맞아. 네. 인기 차트엔 없지만 나니만의 차트에서는 1순위인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듣고 오실까요? 뮤직 스타트. 정말 넌 다 잊었더라. 반갑게 날 보는 너의 얼굴 보니 그제야 어렴풋이 아파오더라. 3살 차오르지 못한 상처가 눈물은 흐르질 않더라. 이별이라 하는 게 대단지도 못해서 이렇게 보잘것없어서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걸. 그때 이미 나라는 거 내겐 끝이었다는 거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진짜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이거 진짜 초중학교 시절 노래방에서 좀 간간히 불렀던 곡이거든요. 네. 나니님 말대로 아이유님이 생각보다 좀 슬프고 절절한 발라드 곡은 몇 개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네. 이 곡이 좀 대표적인 아이유님의 발라드 곡이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여튼 또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나 슬픈 노래야 하고 심각하게 자기 주장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살짝 기억을 좀 되짚어 보니까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이랑 좀 헤어지던 때 이 노래를 좀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오랜만에 또 추억팔이를 하게 됐으니까 조만간 노래방 가서 불러봐야겠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최신곡을 위주로 듣다 보니까 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이 노래 초등학생 때 많이 들었는데 나니님 덕분에 오랜만에 띵곡을 듣게 됐네요. 특히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불러줘요. 좋은 이별이란 이란 건 건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줄걸. 네, 이 부분이 괜히 저까지 애잔하고 네,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멜로디도 왜? 아니 나니님 너무 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 같이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쵸? 네. 아 이거 피디님 살려주세요 꼭. 네, 멜로디도 가사도 아이유님 목소리도 저희 목소리도 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이 노래가 아이유님 노래 치고는 조금 낮은 노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목소리가 조금 낮은 편이어서 음. 좀 아이유님의 여린 목소리와는 다른 느낌으로 부르기도 하고 가성 부분에 저렇게 가녀린 음이 나오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또 저는 항상 모든 관계에서 끝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약간 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네. 네. 또 저랑 헤어지려는 남자친구한테도 좋게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마지막에 되게 집착하고 네 그랬었는데 좋은 이별은 없다는 걸 나만 몰랐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묘한 감정을 받은 곡이랍니다. 네. 다음으로 라미님은 노래방에서 꼭 부르는 애창곡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노래방에 가면 아이유님 노래를 꼭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이유님의 레인드롭 예, 이거 자주 불렀고요. 그 노래가 뭐죠? 이렇게 또 노래를 A raindrop, a raindrop 그 다음 가장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중학교 때는 금요일에 만나요. 이거 뭐죠? 이번 주 금요일 너무 웃겨서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하루 끝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이 중에서 띵똥이 피디님이 방금 저희한테 이것도 불러달라고 하루 끝. 어떻게 시작하더라? Monday, better day 처음처럼 설레이는 그런 날 네,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다들 오늘 좀 절 힘들게 해주네요. 네. 네, 이 중에서 띵똥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아이유님의 하루 끝입니다. 띵똥이들 중에서도 저처럼 아이유님 노래를 자주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하루 끝이라는 노래는 엄청 고음이긴 하지만 네. 정말 신나고 발랄한 노래예요.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성을 잘하지 못해서 아이유님 노래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목소리도 좀 낮은 편이어서 상큼하고 발랄한 느낌 힘들던데 제 선곡은 또 제외고요. 하지만 아이유님의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 저로서는 기대되는 곡입니다. 그럼 라미님이 추천해주신 발랄한 아이유님의 노래 하루 끝 듣고 오실까요? 뮤직 스타트. Monday, better day 처음처럼 설레이는 그런 날 Sunday, better day 종일 너만 생각하는 그런 날
첫 소절부터 너무 높네요. 네. 맞아요. 보통 하이라이트만 높은 곡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이유님 노래가 어려운 것 같아요. 높은 음을 가진 여성분들만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곡? 네. 맞아요. 고음 불가는 아니지만 가성 불가인 저로서는 이런 노래를 선곡하신 주경님 부럽습니다. 네, 저도 제가 진짜 안 부르는 가수분이 계시는데 약간 아이유님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물론 저도 부르면야 너무 좋겠으나 제 목소리가 그래도 좀 중저음 톤에 가까워서 좀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그냥 높은 건 또 부르는데 저렇게 뭐랄까 그 때묻지 않은 그 옥구슬 느낌의 순수 보이스 이런 곡은 제가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 듣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유님의 하루끝도 너무 좋죠. 완전 뭔가 청량하고 몽글몽글하고 순수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힐링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송아님 말씀이 완전 딱 제 마음이었어요. 순수 보이스곡 못 부르겠다는 말. 네, 너무 공감합니다. 저희는 그럼 타락한 보이스인가요? 그건 아닌데 매력적인 보이스로 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 그렇게 합시다. 네, 신나고 발랄한 멜로디 안에 감춰진 가사 혹시 다들 들으셨나요? 네. 네, 내가 몰라서 그래. 또 한 번. 잠시만요. 멜로디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애창곡이신데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몰라서 그래. 네 마음이 들리게 말해줘. 손 내밀면 될 것 같은데 망설이는 이유가 나와 같다면 이제 다가와줘. 뭔가 알랑말랑한 썸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읽으면 또 짝사랑 같기도 하고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유님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실 수 있는 건지 네, 작곡, 작사 천재이신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네. 게다가 하루끝이라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면 괜히 제가 노래 속 여주인공이 된 것 마냥 열창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 애창곡이 되었고 본가 친구들은 저랑 함께 노래방을 오면 쟤 또 하루끝 부르겠지. 쟤 또 아이유 노래 부르겠지. 네, 한답니다. 다들 20대 초반 아이유님의 당찬 노래가 듣고 싶거나 부르고 싶다면 하루끝 강추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었네요. 가사를 들으면서 들었는데도 밝은 분위기의 곡이어서 그런지 내가 널 사랑해. 네,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맞아요. 짝사랑 곡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가 2012년도에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2022년도니까 10년 전에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네. 또 32년도에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이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송아님. 네. 송아님의 창곡은 무엇인가요? 저는 진짜 너무 많고 연도별로도 달라져서 좀 거르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MC 더 맥스의 바라보기, 성시경님의 너의 모든 순간과 희재,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이렇게 4곡은 꼭 부르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 띵사에서 한 번씩은 언급해드렸던 곡이네요. 네, 맞아요. 찐 애창곡. 네, 찐 애창곡인데 그래도 아직 음악으로는 단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잔잔하고 여유로운 멜로디 속에 어딘가가 좀 슬픈 가사가 인상적이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노래 아직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곡 맞죠? 맞습니다. 네, 벌써 두근대는데요. 자, 그럼 송아님이 추천해주신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 오실까요? 뮤직 스타트.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저는 이 노래를 원어원이었던 황민현이 부르는 걸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하는 가사가 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곡은 다른 가수분들도 커버를 엄청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블랙핑크 로제님이 샤이니 온유님과 함께 부른 커버가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약간 원래 이게 잔잔하고 좀 부드러운 곡인데 로제님의 특유의 음색이 더해져서 살짝 R&B 느낌? 네, 이런 게 나면서 색다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도입부부터 노래를 찢었네요. 맞아요. 이 노래 유행할 때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노래가 잔잔하면서 멜로디도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방에서 가볍게 부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네님 음색 뭐죠 진짜? 너무 설레는데요. 맞아요.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네, 진짜 목소리 완전 국보급이죠. 네. 네, 원래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래도 조금 옛날 노래여서 뭐 매일 찾아 듣는다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저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비긴 어게인에서 태연님이 이 곡을 커버하셨는데 다들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평소에도 좀 태연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어울리게 잘 불러주셔서 미친 듯이 기억을 걷는 시간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노래방 가서도 부르게 되고 이게 노래가 처음에 즐겨 들을 땐 되게 멜로디가 좋고 좀 서정적인 노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래 즐겨 들을 때 이 가사를 보니까 헤어진 누군가를 좀 그리워하는 좀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해야 되나요? 네네네 해주셔야 되죠. 첫 도입부터 뭐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이렇게 이야 잘한다. 미쳤다. 아니에요. 제가 가사를 알고 나니까 조금 더 명곡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높지 않은 곡이라서 남성분들은 원키, 여성분들은 여자키로 높여 불러도 부르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노래방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띵동이들은 노래방에서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가수가 된 것처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DJ분들이 선곡했던 세 곡 중에 한 곡을 뽑기로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가 뽑혔을지 네, 라미님의 선곡이 뽑혔습니다. 제가 선곡한 곡이 뽑히다니. 네, 너무 좋은데요? 20대 초반 아이유님의 노래를 한 번 더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띵동이들도 발랄한 아이유님의 하루 끝으로 힐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노래방에서 나도 빌보드 가수라는 주제로 띵곡사무소 6화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노래방은 누구나 가수로 만들어주면서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도 해주는 것 같아요. 띵동이들의 애창곡은 무엇인가요? 저희 띵곡사무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린 곡은 아이유의 하루 끝, 그리고 송아님이 추천해주신 곡은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마지막으로 나니님이 추천해주신 곡은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음악 띵곡사무소는 여러분들과 같이 추억하고 공감하며 일상과 음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화에 만나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기획 이시향, 작가 박주경, 진행 강난희, 심송민, 박주경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우리 지역의 이야기. 부산에 가면.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네, 2PM의 우리 집으로 시작하는 부산에 가면. 네, 라운웨어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집에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이 떠오르시나요? 부산에서 살아가지만 부산인도 알지 못하는 꿀 정보들. 부산에 가면 6화, 부산의 교통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산에 가면의 혁이입니다. 이젠 진짜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너무 옛날 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 마스크도 벗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뭐 날씨도 좋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다들 야외에서 자유로움을 마음껏 느끼면서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들려줄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DJ분들 각자 인사해 주실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J 나무입니다. 혁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이제 줄어드는 게 확확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부산의 가면에서 이야기했었던 예전에 활기찬 부산의 모습들을 조금씩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J 나니입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대학생다운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과 행사나 학교 행사들도 편히 진행되고 뒤풀이 이런 것들도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 술도 좀 많이 먹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가 싶네요. 그죠, 술 많이 먹고 또 저희 과는 언론학교나 불꽃제 같은 큰 행사들도 다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행사는 또 대면으로 해줘야 재미가 있죠. 맞아요. 네,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학교 행사들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어 모두가 활력을 찾은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좀 재밌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들 체감은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요. 이제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기도 하고 그 나니님 말씀했던 것처럼 학과 행사들이 다 그 진행되는 추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녹음 전에 부산에 가면 팀이 첫 MT를 가보신 분이 몇몇 또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거? 아하. 네, 맞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처음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세상에나 와. 처음으로? 와, 네. 쉽지 않은데요? 신입생은 아니지만 21학번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저희 PD님도 같이 갔었고 사실 2학번보다 더 들떴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정말 죽도록 마시고 목청 나갈 때까지 놀았습니다. 바람직하네요. 맞아요. 학과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너무 재밌었는데 MT도 못 가보고 졸업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가게 되었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또 내일은 기MT를 가거든요. 같은 학번인데 이름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비대면으로 수업했다 보니까 이 기회로 21학번 모두와 친해져 보고 오겠습니다. 역시 라운웨어 공식 인싸, 공식 셀럽, 저요? 공식 예카, 예카마니아 그쵸. 나니님이었습니다. 별명 많아요. 저도 이제 저번 녹음 때 나니님이나 짱PD님께서 MT 처음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왠지 모르게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동기 MT, 뭐 기MT 그런 것도 자주 가고 학생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MT를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이제 학과 MT 가거나 동기 MT 갈 때는 항상 좀 다양한 콘텐츠 준비해서 가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항상 열심히 게임 참여도 하고 게임 같은 거 진행하는 역할은 보통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좀 많이 가물가물하다는 게 좀 그렇네요. 저나 이제 나무님 같은 경우는 가물가물하지만 이제 22학번 분들은 정말 상상만 하던 뭐 MT, 학과 행사 이런 거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놀 준비가 된 분들이니까 다 준비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니님은 MT 갈 때 혹시 뭐 타고 가셨어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부산의 대학교라면 국룰 장소인 어딜까요? 송정 설마? 네, 송정에 갔습니다. 역시 MT는 송정이죠. 저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자고 일어났더니 도착하던데요. 서구에 살다 보니 송정이 꽤나 멀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구면은 꽤 거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버스가 있어서 조금 편리했습니다.
저도 보통 이제 늦게 참석하는 친구들은 버스 타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보고 짐 옮기는 역할을 항상 했어서 학교에서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대부경대학교 송정도 가까운 대학. 너무 이제 자부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나요? 그것 좀 부럽긴 해요. 여기서 이제 모교 또 자랑을 해주시는. 맞아. 근데 이제 갈 때 차를 타고 가거나 뭐 버스 혹은 지하철까지 타고 가는데 근데 또 제가 굳이 뭐 타고 가냐고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오늘. 오늘 주제가 바로 부산의 교통이 딱 주제잖아요. 그쵸. 역시 명 MC. 그래서 열심히 빌드업을 했는데 약간 어거지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첫 MT도 또 축하해주고 주제로 또 잘 넘어온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이제 코로나에서 MT 연결 한번 하고 이번은 주제까지 조금 머나먼 여정이지 않았나. 여기는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MT 이야기는 신나게 했는데 빌드업 좋았습니다. 야, 그럼 우리 MT 이야기는 저희끼리 나중에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야기 주제인 1부에서는 지하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부산에 지하철 노선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지하철 많이 타는데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랑 경전철 해서 5개 아닌가요? 그죠? 저 5개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세미토박이가 나설 차례인 것 같네요. 이제 나니님이 말씀해주신 1에서 4호선 그리고 김해와 연결된 경전철이 있고 마지막으로 동해남부선을 포함해서 부산에는 총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해선 쪽 이 라인을 탈 일이 없어서 진짜 모르거든요. 네, 저도 동해선은 이용을 잘 안 해서 순간 좀 까먹었는데 근데 이케아 처음 생겼을 때 놀러 간다고 딱 한 번 타봤거든요. 그럼 나무님이 저희랑 잘 모르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산에 가면 공식 설명충으로서 또 동해남부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동해남부선은 부산과 울산을 이어주는 철로로 부전에서 태화강까지 총 23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평일은 총 102회, 주말에는 92회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처음 이제 동해남부선이 생겼을 때는 울산까지는 연결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또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축을 통해서 울산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이제 23개 역 이름 다 말해주시나요? 그 에버랜드 아마존 아시죠? 그쵸. 그것처럼 약간 랩하듯이 말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부산에서 울산 찍고 여기는 동해남부 이런 거 잘한다.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이번 화에는 또 우리 PD님께서 뭔가를 기획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나중을 기대해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그 게임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나오는 건가요?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건 2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나무님이 이제 또 동해선 나무위키 계속 설명해 주셔야죠. 네, 라운웨어 공식 나무위키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전에서 태화강까지는 총 76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10km 미만 구간의 경우에는 교통카드 1,300원, 1회권은 1,4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동기간이 10km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거리마다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고 배차 시간이 16분에서 30분까지 시간대별로 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탑승하시기 전에는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케아를 가면서 딱 한 번 타봤을 때 기억을 살려보면 동해남부선 좀 다르더라고요. 그쵸. 동해남부선 자체는 지하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승강장이 지하철 승강장이 아니라 그냥 기차역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이런 게 강하더라고요. 뭔가 철도랑 돌멩이들도 있고 지하철은 투명 벽에 가려져 있다면 동해선은 철도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 여튼 진짜 여행 감성 들고 좋았던 것 같아요. 배차 기간이 너무너무 길었던 것만 빼면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여행 감성을 챙기는 역시 라운웨어 공식 감성쟁이 나니님이지 않나. 별명 또 늘었네요. 저도 그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지하철보다는 이제 KTX 선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성이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면은 찾아서 이제 나무위키처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가 사업의 특성까지는 뭐 크게 필요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필수적인 정보만 뽑아서 우리 나무님의 나무위키로 또 설명을 들어봤는데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설명 엄청 잘해주셨어요. 저나 혁이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고 있던 거 울산까지 연결되고 가격이나 배차 시간 정도면 완전 꿀팁이죠.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전 너무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요? 고마워하시면은 그런 걸로. 근데 이제 사실 부산에 살면 동해선도 뭐 이용을 하시긴 하는데 1호선에서 4호선을 이용하시면은 이제 지하철별로 환승하고 갈아타고 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쵸. 뭐 백스코, 수영, 사상, 동래, 연산 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산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또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도시 철도인 좀 서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동해선은 잘 모르지만 제가 또 서면역은 빠삭하게 알고 있죠. 서면역 하면 지하상가가 있는데 이게 부전역을 관통하는 부전몰이랑 범내골역을 통하는 서면몰이 있거든요. 부전몰은 게임 판매점이 있어서 지역 게이머들이 콘솔 게임을 구매하러 가는 장소로 알려져 있고 서면몰의 경우에는 뷰티, 패션의 중심 상가로 화장품 등 각종 로드샵, 분점부터 옷, 구두, 액세서리 등이 다양하게 있다고 해요. 또 서면 한참 자주 갈 때는 서면몰 쪽에서 쇼핑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처음 서면몰을 갔을 때는 미로 같은 느낌? 그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중학교 때 처음 서면몰 들어갔을 때는 지하철 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엄청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 미로 같은 서면몰 갔을 때 어릴 때 진짜 뭣도 모르고 산 짝퉁 오프 화이트 셔츠가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서면몰 아픈 추억이 또 떠오르네요, 전. 거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혁이님의 아픈 추억은 덮어주는 걸로 하고 환승할 때 서울이랑 부산이랑 좀 다른 거 아세요? 그래요? 저는 뭔가 서울 살았을 때 저는 지하철만 타서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니님? 서울은 첫 번째 이용 교통수단을 제외하고 4번까지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부산은 2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승 혜택 과정이 좀 다른데 중간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다음 환승에 동일 노선 번호를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8번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탔다가 다시 8번 버스 타면 환승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와, 역시 나무님 바로 이해하셨네요. 이게 나무위키입니다. 환승 과정에서 지하철 이용은 한 번 가능하지만 지하철, 버스, 지하철은 환승 혜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런 식으로는 환승을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또 그리고 버스 요금이 지하철보다 더 비싸지 않아요? 맞아요. 100원 정도 더 비싼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가격도 조금 신경 쓰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생각보다 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하철 처음 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탔을 때 좀 가물가물한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제 창원에서 왔다 보니까 창원에 지하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신기했어요. 막 노선표 보고 반대로 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적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엄청 편해졌거든요. 원래는 부산을 온 적도 없었어요. 근데 경전철이 이제 개통되면서 부산에 학생 때도 편하게 올 수 있었고 근데 사실 중1 때 탔었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면역 쪽이 처음 타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좀 많이 타서 그런지 부산 지하철이 뭔가 직관적이고 친절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뭐 급행이나 일반도 나눠져 있고 똑같은 노선인데 중간에 막 다른 곳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집중 안 하면 여기 어디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근데 이제 부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호선에 보이는 대로 그냥 타면 되고 만약에 방향을 잘못 봐서 들어간 후에도 5분 이내면 반대편 승강장으로 또 이동할 수 있거든요. 역시 부산. 월드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인 멋지고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이 아닌가 싶네요. 이야. 맞아요. 저도 반대쪽으로 잘못한 적이 있는데 5분 이내에 반대쪽으로 가니 무료로 되더라고요. 역시 친절해. 그러니까요. 우리 저번 주에 말했던 월드 엑스포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깨알 꿀팁까지 전달해 주시고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지하철 이야기만 해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또 이걸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좀 섭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부로 넘어가서
다른 교통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라온에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바다인 광안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광기념품 판매점 여가보가 광안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1부의 지하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이제 다른 기사님들이 섭섭하지 않으시게 2부에서는 다른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대중교통 하면은 지하철 아닌 버스 뭐 솔직히 또 딱 요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남기도 하고 다른 게 없지 않나요? 그렇죠. 택시는 대중교통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통수단의 느낌이고 해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택시는 약간 날씨가 극악 조건이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다리가 많이 아프거나 지각일 때 네,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랑 지하철역이 다 있다 보니까 굳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비 올 때 지하철은 좁고 축축하고 그 우산 부딪히고 알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택시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지하철은 또 도로 교통 상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한답니다. 또 버스는 조금 더 걸리긴 해도 앉아서 편하게 가고 싶을 때 타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는 좀 마음이 여유로울 때 주변 구경도 하고 노래도 좀 듣고 그럴 때 타는 것 같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급하고 빨리 이동해야 될 때 아니면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막차 시간을 놓쳤을 때 네, 그런데 집은 가야 되니까 그때 그쵸, 좀 그쵸. 많이 이용하는 것 같네요.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부산에 있는 버스 부산 버스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 버스는 이제 좀 거침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산길이 승용차로 가도 이게 진짜 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길인데 거기 버스 기사분들은 표정 변화도 없이 그냥 슥슥 올라가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초량이나 감천 문화마을 같은 곳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이 참 파이팅 넘치고 거침없다는 게 부산 버스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당리였던 것 같은데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당리역에 내렸는데 부산은 좀 산이나 높은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 집인 아파트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버스를 기다려서 탔는데 전 이때 마을 버스를 처음 타봤거든요. 일반 버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기사님도 좀 친절하셨고 다들 아는 눈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게다가 무슨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그 느낌으로 버스가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찔하고 진짜 마을 버스도 처음 타봤고 그렇게 높은 곳을 버스를 타고 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느끼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버스로 고개를 하는 느낌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진짜로 서커스였어요 완전히. 골목이며 오르막길이며 이렇게 크고 진짜 길다란 차가 너무 편하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들이. 맞아요. 근데 창원에는 갈아타고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부산에 딱 오니까 와 너무 많아요. 경사가 너무 많고 일단 갈아타는 것도 많아가지고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동아대 다니는데 다른 캠퍼스인 승학 캠퍼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산 중턱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오르막길에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겁내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렇다는 썰이 있네요. 창원이나 김해는 평지라 이런 기분이 많이 색다르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근데 부산은 마을 버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마을 버스가 창원에는 거의 없는데 좀 북면이나 마산 이런 데 가면 종종 보이는데 부산은 그냥 많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계속 살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되게 뭔가 익숙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창원이나 그런 곳에는 잘 없나 봐요. 마을버스라는 게. 네, 뭐 마을버스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뭐 버스, 지하철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약간 소위 빌런 이런 분들 혹시 겪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야외 마스크가 해제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랬죠. 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안 끼고 버스에 승차하려고 해서 기사님이 승차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버스가 어떻게 실내냐며 마스크 안 껴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큰 소리로 실랑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일들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니까요. 버스에서도 벗고 싶으실 수 있지. 아, 네, 저는 빌런까지는 아니고 제 지인의 얘기인데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기사님 잠시만 세워주세요. 잠시만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제 토를 하러 가더라고요. 아, 기사님이 막 츤츤대시면서 네. 와 이게 뭐 자가용이네. 아, 이제 한마디 던지시고 한동안 그 친구 별명이 자가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스펙타클한 게 많이 있네요. 아, 그랬죠. 저도 근데 타면서 좀 엄청 심한 빌런은 아니고 그냥 신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수 불신, 아. 뭐 지옥 갑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음. 보았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저희가 신기하게 느낀 거는 일반적인 좀 대중교통 버스인데 요번에 또 소개해드릴 버스는 대중교통이면서 또 신기한 특징까지 가지고 있는 버스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어떤 게 있죠?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시는 부산의 마린버스입니다. 마린버스는 일반 버스와 비슷하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나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예쁜 일러스트들로 외관을 꾸몄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마스코트 이름 아직 기억하시죠? 그 혹시 그 갈매기 친구 말하는 건가요? 네, 월드 엑스포를 홍보 중인 우리 바쁜 부기뿐만 아니라 감천 문화마을에 있는 어린 왕자와 여우 그리고 동백꽃을 활용한 다양한 일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린버스 내부에는 마치 모래사장을 밟고 있는 것 같고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이 있는 듯한 배경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오, 마린버스는 5월 21일부터 9월 중순까지만 운행을 하는데 시내버스로는 81번, 129-1번, 141번, 148번 이렇게 총 4대가 운행을 하고 마을버스는 남구 2, 4구 15번 이렇게 총 2대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오. 이제 부기가 또 있다 해서 제가 한번 타볼까 생각을 했긴 했는데 이제 또 운행하는 버스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그냥 바로 찾아서 타면 될 것 같은데요? 마린버스가 또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 걸 아는데 맞나요, 나무님? 아, 맞습니다. 역시 이벤트 하면 나니님이 빠지지 않는데 야, 역시 이벤트와 SNS 전문가 나니님이 아닌가. 아, 또 별명이 늘었네요. 마린버스나 메트로마린을 발견하셨을 때 촬영한 사진을 해시태그 등록을 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마린버스 어감이 약간 느낌이 있어서 좀 타보고 싶은데요, 괜히. 저도 이제 이벤트 한번 참여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럼 또 이제 나니님은 또 어떤 특별한 버스를 설명해 주시나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버스는 지금은 여름이라 그 감성이 좀 공감이 덜 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 산타버스라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려고 버스 기사님들이 기획한 이벤트거든요. 반송역 종점 부근 차고지의 어린아이들에게 산타 마을 느낌으로 보여주고 운행 30분 전에 가면 기사님들이 산타 분장을 하셔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해요. 멋있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물론 버스 내부도 예쁘게 꾸미셔서 안에서도 촬영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기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심과 또 어른들의 어릴 적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를 딱 생각하시고 만든 이벤트라는 게 좀 감동인데요. 그쵸. 어린이들을 위한 추억도 만들어주고 어른들의 어릴 적 동심을 다시 일깨워주고 이런 이벤트의 의미가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주형민 기사님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사진도 올려주셔서 찾아보시면 사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산타버스랑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유채버스라고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 이게 또 유채꽃 개화 시기인 4월에만 딱 운행을 하는 버스라서 노랑노랑한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버스 같은 게 좀 타다 보면은 솔직히 좀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 그쵸.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항상 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릴 때는 버스를 좀 많이 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버스비가 진짜 많이 올라서 좀 맞아요. 많이 놀랐는데 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라떼는 나름 저렴했다 이 말입니다. 아, 근데 버스비가 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학생 할인을 받다가 성인 요금을 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그게 모이면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 또 근데 저는 원래 차를 많이 타는 걸 안 좋아해서 항상 학교 가까이 살았어요. 무조건 가까이 학교만 지원하고 학교가 조금 멀어졌다 하면 이사를 가는. 아, 우와.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좀 늦잠 자고 항상 좀 지각쟁이라 가지고 음. 학원도 가까운데 또 대학교를 오면서도 통학은 절대 못해 하고 자취를 했기 때문에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적이 크게 없긴 하지만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통학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한 달에 7, 8만 원 오. 정도 나오는데 용돈 받아 쓰는 대학생 입장에서 엄청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제일이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 편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꿀팁이 있어가지고 지금 소개를 드리려 하거든요. 바로 빅백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들?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빅백 뭔가 큰 거 온다 이런 느낌이 가득한 이벤트인 것 같은데 어떤 꿀팁인지 혁이님 계속 소개해 주시죠. 아,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산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매월 교통비를 돌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지하철 혹은 버스를 월 1회만 이용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5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개인한테 보내준다고 하네요. 모든 인원들에게 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500명을 선정해서 준다고 하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셔서 내가 사용했던 교통비를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거든요. 500명도 꽤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5만 원에 500명이면은 돈이 좀 상당하죠. 근데 슬슬 이제 2부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또 1부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1부 때 저희가 나님님과 짱PD님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MT 이야기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MT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술이랑 게임인데 혹시? 오늘 주제가 대중교통인데 또 저희가 잘 아는 술 게임 중에 지하철 게임 있잖아요. 다들 아시나요? 제가 MT 가서 이 게임을 처음 배웠어요. 근데 통학로였던 저로선 이 게임으로 한 번도 안 지고 안 마시고 왔거든요. 저는 뭐 새내기 때 지하철 게임 하면 술 안 마시겠다 선언하는 거였죠. 다들 자신감 하나는 뭐 끝장나요, 그냥. 근데 이제 게임을 하면은 또 당연하게 벌칙이 있겠죠. 벌칙이 있어야, 벌칙이 또 힘들어야 이제 다들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목숨 걸고 게임합시다. 목숨까지. 전 질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럼 저희 이제 지하철 게임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다들 오프닝 아시죠? 알죠. 하나, 둘, 셋, 넷. 지하철. 몇 호선. 2호선. 서면. 경성대, 부경대. 대연. 사상. 감전. 못골. 냉정. 국제국민센터 부산은행점. 아니 말할 이까지 나왔네 지금까지 나왔는데. 네네네. 네. 박자는 생명이었습니다, 혁이님. 이제 스코어 1대 0대 0이죠? 스코어 많은 사람이 지는 건가요? 지는 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벌칙자를 정해야 돼서. 혁이님이 이렇게 저희를 봐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고맙게도. 벌칙 기대됩니다. 게임 바로 다시 들어갈까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하철. 몇 호선. 1호선. 부산대역. 동대신. 장전. 남포. 자갈치. 구서. 대서 비슷한 거 있긴 했던 거 같아요. 대저가 있긴 해요. 대저인가요? 네네. 대저가 3호선일걸요, 근데? 혁이님 봐줘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놀랍게도 봐주는 건 없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라우네아가 봐줬으면 좋겠지만 놀랍게도 봐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혁이님이 벌칙 수행자로 당첨이 되셨는데 오늘 또 PD님이 어떤 벌칙 준비하셨죠, 나니님?
타요 오프닝 부르기로 벌칙인데 인스타그램에 올라간다고 하네요. 역시 예비 셀럽 혁이님이 아닌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지하철 게임의 벌칙자는 혁이님으로 정해졌는데요. 나니님 혹시 PD님께서 어떤 벌칙 준비하셨죠? 그 꼬마버스 타요인가? 아하. 그 오프닝 부르기가 저희 벌칙이었던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벌칙이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라운에어 청취자 여러분들은 라운에어 인스타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긴 했지만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의 벌칙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라운에어,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장연아, 작가 전상혁, 진행 강난이, 박성진, 전상혁이었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산에 가면은 더욱 알찬 부산 이야기들로 6월 21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